안녕하세요. 시간영입니다. 오랜만에 방송을 켰네요. 오늘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, 팔로우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알테오젠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알테오젠 사실 걱정할 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, 뭐 이거는 그냥 진짜 시간만 지나면 되는 종목이잖아요. 지난 주말에 그 뭐 부동산 독서 모임 하는 데 있어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, 사실 제가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부동산보다 향후 한 2, 3년 정도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좋지 않을까. 대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을 대출받고 내 돈 4억 넣어서 이게 만약에 13억, 14억 가면 4억에 대해서 4억을 버는 거니까 100% 수익이 나는 건데, 이것도 2, 3년 정도 걸리고 이자를 내야 되고, 레버리지를 부동산은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, 뭐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써도 충분히 안전한 종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지금 시총이 얼마지? 지금 시총 20조 안 되지 않나요?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. 최근에 나온 기사 요거 잠깐 보면, 뭐 바이오 USA 여기 갔었는데, 그 박순재 대표님도 가셨었잖아요. 뭐 미팅수 50여 건 하고 올해 안에 한두 건 이상의 추가 기술 이전, M&A 계약 성사 예상. 뭐 할로자임이랑 하는 특허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, 어, 만약 Alt-B4 특허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10여 곳과 MTA 논의 자체가 불가했을 것. 뭐 이거 그냥 정확한 현실 반영인 것 같아요. 음. 특허 안정성에 자신감을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논의를 지속할 계획. SC는 뭐 의약품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거든요. 특히 제가 볼 때 엄청 큰 거는 ADC 그 연말에 임상 1상 결과 나오잖아요. 이게 정말 잘 되면, 뭐 최근에 그 인터뷰 기사 보면 박 대표님이 절반의 ADC는 모두 알테오젠과 함께 할 거라고 이제 인터뷰 하셨던데, 그것도 이제 박 대표님 엄청 보수적이니까 절반이 사실 더 와야죠. 뭐 진짜 현실적으로 절반이랑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모든 ADC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, 알테오젠 측에서도 이 계약하는 거를, 이것도 뭐 좀 플랫폼식으로 이제 계약을 몇 건 했으니까 초안을 이렇게 다 마련해 놓고, 뭐 1년에 뭐 3, 4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뭐 3, 4건, 5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안 마련해 놓고 이것도 플랫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그냥 탕탕탕탕탕탕 씨를 그냥 쫙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계약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주의 마음이 있습니다. 이것도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. 벡터 앤 디킨슨 여기하고 협업 논의해가지고 무슨 웨어러블 기계 만들고 있죠. 뭐 회사 인수 요청도 있다고 하고 조건이 맞아야 진행 가능.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만 아니라 앞으로는 돈이 생기면 라이센스 인도할 것이다.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어떤 부동산보다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둔다면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수익률? 레버리지를 쓰면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수익률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펩트론 한번 보면, 얼마 전에 요거 이게 오늘 종가고, 얼마 전에 마이너스 한 20%제 눈을 사실 의심했는데 마이너스 20%까지 막 가더라고요. 이것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뭐 잠깐 보니까 뭐 최장년
요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사실 이게 췌장염이 문제가 될 거였으면 뭐 릴리하고 노보하고 그렇게 허가가 났겠어요? 그렇게 많이 팔렸겠어요?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건 아무 문제 안, 이런 건 뭐 사실 전 찾아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. 췌장염 같은 건 전혀 문제 안 되고 그냥 빠진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뺐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언뜻 든 생각은 이게 진짜 급등 전에 뭐 털려고 하는 건가? 뭐 그런 생각들 요즘은 잘 안 하기는 하는데, 예전에 급등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한 번씩 밑으로 확확 빼긴 했었으니까 뭐 그런 구간인가? 이런 것도 살짝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와이프하고 그때 같이 있었는데 펩톤을 빨리 사라고 해가지고 와이프 계좌로 막 63주 넣고 65주 넣고 계속 그냥 한 번에 쫙은 안 사고 뭐 팔 거 팔고 뭐 팔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,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해서 이렇게 계속 샀어요. 이게 이제 또 위아래로 해야지 더 산 게 보이는데, 아무튼 이때 좀 많이 샀고 제 계좌에서도 샀고, 그래서 펩트로는 이 6월 30일 그때 많이 빠질 때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날 아침에 요거 다올제약 바이오 뭐 이지수 애널님이 텔레에 요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비공개 텔레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돌기는 했는데, 여기 보시면 뭐 복습이긴 하지만 상업화학대학 글로벌 파트너 릴리죠. 릴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공장 건설 준비 중이다.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. 이게 스케일업이죠. 스케일아웃 방식이 아닌 스케일업이다.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스마트 대포 세팅이 다 됐고, 뭐 레디 투 유즈 주사기까지 다 이미 개발이 마친 그 공정에 대한 것까지 다 이미 세팅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착공만 된다면, 착공만 되면 전후로 해서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. 뭐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, 왜냐면 SK 팜테코도 그렇고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공장 착공할 때쯤 돼서는 이렇게 뉴스에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위기 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새로운 정보들을 저희는 하나씩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막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돌이켜보면 관련 문의가 많아서 답변 드립니다. 이 공장 착공 시점은 늦어도 3분기 중 7월 유력이라고 나왔죠. 그래서 뭔가 진행되고 있고 뭐 허가가 나오거나 뭐 요런 게 7월이지 않을까,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진짜 이제 뭐 다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연초 상반기 내에 할 계획이었으나 더 좋게 더 늘리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그래서 뭐 아직도 저는 계약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99% 확신을 하고 있다. 뭐 1%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능성의 영역으로 두고, 근데 혹시나 잘못되면 절 탓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D&D 파마텍 짧게 보면 뭐 오늘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. 마지막에 이렇게 호가에 착 올랐는데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요. 이거 D&D도 진짜 너무 억가가 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. 그래서 D&D 한번 보면 현재 아무도 관심 갖지 요즘은 또 경구형 비만약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이게 사실 메인으로 봤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고 있으신 것 같은데, 뭐 이벤트가 향후 다가올 이벤트도 없다고 하고,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7월 기준으로 맷 2245와 0975는 임상 1상 진입을 앞둔 단계인 것 같더라. 아직 임상 1상 안 들어간 것 같고, 25년 중반에 뭐 두 경구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메세라가 밝혔었죠.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. 이제 6월, 7월, 뭐 5, 6, 7 중순이 중순이니까 중반이니까 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요? 그리고 25년 말까지 4주 투약 데이터를 확보해 우수한 후보를 선별할 예정이다.
그러니까 메세라가 이때까지 얘기한 스케줄은 웬만큼 다 지키긴 했거든요. 그래서 연말에 사주 투약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이제 진짜 임상이 곧 들어가지 않을까. 이것도 엄청 큰 이벤트거든요. 왜냐면 작년에 그 뭐였지? 0025였나? 맷 002. 그때는 DD00이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간다고, 메세라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간다고, 그때 이제 D&D 파마텍 주가가 한 2배? 2배였나? 1.5배였나? 아무튼 쫙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. 근데 이제 이게 오랄링크가 5에서 10% 정도 흡수율이라고 저희가 이제는 뭐 그 주주분들은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신데, 다른 회사들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GPT를 돌려봤거든요. 그래서 나온 건데 뭐 이스라엘 미국 회사 오라메드 파마코티컬 얘네 하고 있는데, 뭐 얘네도 조금 삐리해요. 찾아보니까 비만을 직접적으로 한 경구 펩타이드 치료제 임상 계획이 없더라고요. 뭐 당뇨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했었고, 비만 임상 시험은 계획이 전혀 없다. 이게 어렵나 봐요. 기술이 어렵고 뭐 단가도 그렇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얘네는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다. 그리고 라니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뭐 캡슐에다가 요렇게 캡슐에다가 주사 바늘이 요렇게 나오게 해서 장벽에 구멍을 뚫고 여기로 이제 흡수시키는 뭐 요런 방법인 것 같은데, 이게 사실 보기에는 좀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경구 투여가 피하 주사와 동등한 생체 이용률 80에서 100%를 거의 다 흡수시키는 거예요. 오랄 링크보다 흡수율 자체는 월등히 높은데, 이게 이제 캡슐에서 바늘이 나와서 장을 살짝 뚫어서 여기로 흡수를 막 시키는 거니까 미세 바늘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, 뭐 요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, 요런 식으로 이게 있는데 위험해 보이죠. 근데 사실 제가 뭐 실제 장들도 좀 만져보기는 했었거든요, 수술 같은 거 할 때. 근데 그 질병이 있는 장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정 뭐 질환이 있는 장이라든지. 근데 정상 장은 생각보다 이게 좀 두껍거든요. 그래서 내벽에서 요런 인슐린 바늘보다 살짝 작은 거를 살짝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도 약간,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뭐 임상을 되게 다방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진짜 잠재적인 뭐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얼핏 요거 자료 준비하면서 들긴 하더라고요.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소장 호르몬, 옥트레오타이드 다른 거 아닌가? 아무튼 얘네 뭐 일상 했다고 하고, RT111이라고 얘네도 일상 뭐 했다고 하고, 그러니까 안정성, 내약성 그렇게 반을 넣는 거가 됐다는 거죠. 그리고 114는 프리클리니컬 완료. 얘네가 이제 GLP-1, GLP-2 이중작용제죠. 그리고 비만 세마글루타이드도 피하 주사하고 동등한 이걸 획득했다, 확인했다. 그러니까 이것만 얘네들이 그냥 생짜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, 뭐 얘네는 일상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검증만 되면 이게 위험해 보여도 실제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,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단은 늦고, 그러고 이 경구 캡슐 이 생산하는데 좀 설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, 복잡한 자동화 조립 공정,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뭐 이 흡수율 자체는 좋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생산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단가가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속도가 일단 느리죠. 속도가 그 D&D 파마텍보다 훨씬 느리니까 요것도 일단 제쳐두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벤티지 랩 24.3%죠. 뭐 인벤티지 랩도 제가 사실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는데 잘 되면
잘 되면 뭐 좋죠. 잘 되면 우리도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인벤티지 랩도 잘 되길 기원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스위스 회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뭐 별로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홍콩에서 리라클루타이드로 진행 중인데 이게 잠깐만요. 23년 4월 25일부터 리크루팅 했는데 아직도 그 리크루팅이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리저트 탭도 아직 비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. 원래 얘네가 뭐 지금쯤이면 데이터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되게 지지부진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D&D 파마텍의 오랄 링크 기술보다 뭐 흡수율이 좋은 그런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DD01뿐만 아니라 경구형 비만 치료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지금 뭐 D&D 파마텍 시총은 너무 싸죠. 사실 DD01도 이것도 뭐 엄청 잘 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보로노이 많이 주가가 누워 있었죠. 보로노이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확 오르던데 오르다가 살짝 올랐는데 보로노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. 이게 이제 어제 그 플래시님이라고 보로노이 관련해서 되게 장문에 엄청 양질의 글을 써주셨는데 뭐 사실 이게 남들 보라고 쓴 거니까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뭐 제가 분석할 건 아니고 너무 구구절절히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플래시님 블로그 글 보고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번에 써주신 글 내용은 너무 좋아서 그냥 보로노이 그 투자의 메인 아이디어를 완전히 압축해서 잘 써주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요 동영상 밑에 링크를 꼭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VRN11이 이게 만약에 잘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얘 혼자 20조가 팔린다는 컨센서스가 만약에 생긴다면 요게 임상이 만약에 잘 됐을 때 저는 이게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팔린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팔릴 거라는 컨센이 생긴다는 시점에서 그때 보로노이의 시총은 얼마가 될까요? 이게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뭐 D&D 파마텍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로열티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이 받아야 뭐 3조, 4조, 뭐 5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혼자 만약에 신약으로 진짜 20조가 팔린다면 보르노이의 시총은 얼마가 될까요? 뭐 이게 상상도 안 되죠 지금은. 그러고 얘도 엄청 센데 VRN10도 저는 되게 세다고 생각하거든요. 임상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저는 이것도 D&D 파마텍의 DD01과 거의 비슷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임상은 해봐야 아는 거고 잘 됐을 때 가정입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 여기 7월 3일부터 4일까지 7월 3일 요때 보로노이 그 데이터 발표가 있거든요. 뭐 박사님이 해주시는 거던데 그래서 내일 제가 이게 거금 제 돈 3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려 코엑스까지 제가 가가지고 요 데이터를 현장에서 한번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지 표정도 한번 잘 살펴보고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거 대표님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주주분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.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일단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보르노이에 대해서 일단 몇 시간 정도는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이런 계기가 돼서
신청을 했고 내일 가서 한번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잘 보고 뭐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 요 동동이 동그리님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. 이분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동이 동그리님도 블로그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뭐 또 갔다 오셔서 글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안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일 또 보로노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거 생각하니까 좀 신이 나기도 하고 요런 거 한번 꼭 공부해서 보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보로노이 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, 뭐 펩트론, D&D 파마텍 이 정상으로 향하는 아주 먼 이 길을 아주 먼 여행의 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차근차근 저랑 한번 같이 가는 컨셉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그래도 결국 내가 뭘 들고 있는지 그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생각한 게 한 1억 정도 되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무슨 종목 사고 비율은 어떻게 하고 뭐 팔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1억을 현금으로 빼가지고 다른 계좌로 옮기려면 이것도 사실 다른 거 팔고 또 옮겨야 되니까 좀 그렇고 왜냐면 이게 그 사이에 또 한 3일 그 사이에 또 막 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억은 너무 많고 한 2천만 원 계좌 요런 거 한번 같이 굴리면서 뭐 잘 되든 망하든 되게 보수적으로 할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만약 제가 이 블로그든 뭐 유튜브든 운영을 하는 선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볼까 뭐 요런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7월에 바이오들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7월 좋은 소식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